사라진 신부가 남긴 건 웨딩드레스의 은은한 향뿐이었는데요. 누군가는 그 향을 사랑이라 믿고, 누군가는 배신의 냄새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오래전에 숨겼던 진실이 드디어 고개를 드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정원이 사라졌다는 한마디에 모두가 굳어버렸고요. 세우는 웨딩홀의 조용한 웅성거림 속에서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보았는데요. 목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누군가는 진실을 찾으려고 뛰었고, 누군가는 무너질까봐 진실을 봉인하려고 온몸으로 막았고, 누군가는 결국 진실을 무기로 삼아 모두를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공난숙이었고, 그 표적이 진태석과 한혜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세훈과 정원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원 자신도 표적이자 무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세훈은 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하늘이 신부가 사라졌다고 알렸을 때 사소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은 없었고 남은 건 텅 빈 신부 대기실과 접힌 메모지 하나였는데요. 진실을 알아야 결혼할 수 있어 라 적혀 있더라고요. 세훈은 이게 누구의 문장인지 곧장 떠올렸습니다. 정원의 글씨였고 정원의 방식이었고 정원이 늘 했던 말이었는데요. 거짓으로는 오래 못 간다고, 거짓은 결국 사람을 잠식한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숨을 못 쉬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이 이토록 잔인한 순간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차가운 미소 뒤로 손끝이 떨렸는데요. 몇 시간 전 정원이 방에 두고 갔던 오르골의 멜로디가 귓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수아야. 짧은 이름이 혀끝에서 미끄러져 나왔고요. 해라는 곧바로 그 말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중고숍에서 구한 거라고 둘러댔을 때도요. 해라는 무심한 척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과 아이가 좋아하던 곡과 그저 잠깐 눈을 떼었을 뿐인데 영영 잃어버렸다고 믿어야 했던 그 밤들이 죄다 눈을 뜨는 듯 했거든요. 해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붙드는 주문이었는데요. 주문은 주문일 뿐 현실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공난숙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난숙은 결혼식이 실패한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건양 주식 3%는 우리 거야라고 몇 번이나 말해두었는데 오늘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다른 길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난숙은 처음부터 사랑 따위에 기대지 않았는데요. 사랑은 잘 부서지고 사랑은 핑계가 되며 사랑은 때로 증거를 주더라고요. 반면 야망은 선명했고 복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고 거래는 기록이 남는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난숙은 기록을 모으고 증거를 감추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을 익혔는데요. 정원은 그 기술의 가장 정교한 산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동시에 정원은 난숙 본인이 거울 앞에 세운 애써 외면해온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왜 사라졌을까? 정원 스스로도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결혼식장 근처 주차장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하염없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단 한 번이라도 숨을 크게 쉬지 않으면 괜찮은 척하던 모든 것이 맥없이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난 아빠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직전까지 자신을 다잡았는데도요. 한혜라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어린 시절 그림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어디서 그렸는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렸는지,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어떤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는지가 자꾸 흔들렸거든요. 게다가 오르골의 멜로디가 한번 울리고 나서는 수아라는 이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깨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이라고 부르기엔 정원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요. 마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선지가 분명해 보였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도주가 아니라 회귀였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이 남긴 메모를 쥐고 하늘과 함께 사라진 동선을 추적했는데요.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형,
CCTV에 정원 누나 혼자 차를 몰고 나간 게 찍혔는데요. 납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훈은 그 말에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도는 살아있겠다는 소식 때문이었고, 분노는 자신을 두고 혼자 떠났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언젠가 정원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말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정원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만 요구했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는데요. 그 답답함이 자신에게 향한 실망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한해라는 밤이 깊자 진태석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공난숙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진태석은 늘 그랬던 것처럼 무표정으로 방어했는데요. 헤라의 질문에는 칼끝 같은 숫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묻는 겁니다. 지금 공난숙이 우리 결혼식에 칼을 겨눴는데요. 당신 그 칼을 피하려고 누군가를 또 내친 건 아닙니까? 진태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가. 그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오래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공난숙을 떠날 때도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한혜라와 결혼할 때도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고 세훈의 아버지로 살면서도 대가를 미뤄왔습니다. 무릇 대가는 언젠가 돌아오는데요. 진태석은 그 언젠가가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지만 끝내 부정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는데요. 별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난숙은 기자와의 짧은 통화를 잡았고요. 사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라고 어조를 낮추어 말해두었습니다. 무언가 폭로할 거라는 풍문이 퍼졌는데요. 풍문은 늘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사실보다 자극적으로 번지더라고요. 난숙은 그런 속도를 좋아했습니다. 누군가는 풍문을 진실의 적이라고 말하지만 난숙에게 풍문은 유리한 조건이었고요. 풍문이 먼저 도착하면 진실은 그 틈을 따라오다 지쳐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게 난숙이 믿어온 언어의 질서였습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풍문이 난숙을 배신하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뜻밖의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그 반전의 중심에는 정원이 있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수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도시를 벗어나 오래전 살던 동네와 닮았다고 기억하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오르골을 열고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손이 덜 떨리고 앞이 보였거든요. 어릴 적 그 노래에 맞춰 누군가가 손뼉을 치며 웃어주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희미한 칭찬이 파도처럼 스쳤는데요. 정원은 자신이 한 번도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차정원으로 자라났고 주영채라는 이름을 빌려 살았고 영채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그중 어느 것도 진짜라고는 기분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르골을 열면 자신이 그 모든 이름보다 더 오래 알고 있던 이름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바다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진료소에 들러 오르골의 스프링을 조심스레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 진료소 의사는 오래된 멜로디를 처음 듣는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노래 오래됐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네요. 정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가 어떻게 이어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돌아오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훈은 하늘과 정원의 흔적을 따라다니며 자책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서둘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엔 그 타이밍이었는데요. 정원 누나가 멈춘 거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늘은 말끝을 조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불편했던 조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 정원의 관계였는데요. 동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혹하고 모녀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거래라고 부르기엔 피가 섞인 듯한 애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 둘 사이에 과거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확신했는데요. 그 과거가 건양과 진태석과 한혜라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세훈과 정원에게 되돌아오는 이상한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혜라는 홀로 정원이 남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이 그려준 초상화 속의 헤라는 왠지 오래전에 자신과 닮아 있었는데요. 힘을 주고 서 있지만 손끝에 힘이 없고 입술 안쪽이 살짝 깨물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표정이었고 사랑을 잃은 사람이 견디는 방식이었는데요. 헤라는 초상화 앞에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닮았다고 여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닮은 것이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라는 걸요.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 잃어버린 것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믿으려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 헤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그 말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헤라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원에게서 수화가 보였고 그 느낌이 억지로 만든 상상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실감에 가깝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공난숙은 다음 수순을 재빨리 택했습니다. 결혼식 파행 여론을 건양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했고요. 정원이 세운을 버린 게 아니라 세운 쪽이 정원을 궁지로 몰았다는 뉘앙스를 풍길 표현들을 준비했습니다. 한 장면만 잡히면 돼. 난숙은 늘 장면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한 컷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곤 했는데요. 그게 불공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난숙은 그 불공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망설임 없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난숙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니? 난숙의 입에서 나온 그 아이는 정원을 말했고 동시에 자신이 오래전에 저버렸던 누군가를 말했고 또 한편으로는 난숙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대답을 가지지 못했고요. 대답이 없는 질문은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난숙은 스스로를 공격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인터뷰를 잡고 폭로의 구조를 설계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름 하나만 다는 방식으로 모두를 무릎 꿇린 계획이었습니다. 정원은 진료소 옆 카페에서 연락처를 꺼내 들었다가 몇 번이나 내려놓았습니다. 세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요. 그는 늘 진심을 먼저 꺼내주는 사람이었고 그 점이 두려웠습니다. 진심을 들으면 거짓이 너무 초라해지거든요. 정원은 자신이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행동들의 대부분이 거짓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 기술이 자신을 살게 했고 동시에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그 기술의 빈틈으로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들어오면 숨길 게 없어질까봐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다시 돌아오고 또 멈추고 그런 결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진실을 말하자. 그러면 누군가는 떠날 거고 누군가는 무너질 거고 누군가는 분노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요. 세훈은 결국 진태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공난숙 씨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태석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침묵을 유지했는데요. 세훈은 그 침묵이 답변의 한 형태라는 걸 배웠습니다. 침묵은 때로 죄책감보다 더 크게 울리고 때로 변명보다 더 큰 모욕이 되더라고요. 세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가를 미뤄왔습니다. 저는 더는 미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훈은 돌아섰는데요. 그가 돌아서며 한숨을 내쉰 덕분에 진태석은 처음으로 미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의 목록을 더듬었는데요. 목록은 길었고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이 공난숙이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 놓인 이름이 세훈이었습니다. 이름들은 늘 관계를 가르고 때로 이름이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태석에게 이름은 언제나 도구였고 관계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은 건 도구가 고장났을 때의 당혹감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라는 조용히 혼자 차를 몰고 정원이 향한 그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오르골의 유사품을 몇 개 사서 비교했고요. 멜로디가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안도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아니어서 안도했고 같은 멜로디가 아니라서 절망했습니다. 정원이 두고 간 오르골과 같은 소리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소리는 너무 개인적이었고 너무 오래된 것이었고 너무 어린 목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헤라는 카페에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작은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수아야. 처음엔 낯설었는데요. 두 번째는 덜 낯설었고 세 번째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억을 소환하는 마법 같았고요. 헤라는 그 마법이 설령 자신을 무너뜨리더라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공난숙은 폭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속도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속도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린 판단은 새겨 넣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숙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왜 무산됐는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는데요. 난숙은 딱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서사는 생방송에서 꺼내겠다고 했습니다. 난숙은 허점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요. 허점을 보이는 대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지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화면 앞으로 모으더라고요. 다음 날 정원은 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세훈은 곧장 달려갔고요. 두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요. 정원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꺼냈습니다. 저 차정원이고요.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았고요.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있었더라고요. 수아라고요. 세훈은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예요? 정원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설 수가 없었고요. 거짓말을 하고 서 있는 저를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훈은 그 말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을 요구해왔고 지금 정직이 눈앞에 있었고 그 정직이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도요. 묘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걸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세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요. 수아든 정원이든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제가 불러볼게요.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요. 정원은 그 말에 비로소 눈물을 보였는데요. 눈물은 죄책감과 안도와 슬픔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난숙의 폭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난숙은 처음엔 결혼식 무산의 책임을 건양 쪽으로 돌리려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 내가 가겠다. 보낸 사람은 정원이었습니다. 난숙은 당황했지만 흔들리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정원이 화면에 서면 여론은 더 쉽게 흔들릴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난숙은 오래전부터 계산에 강했고 계산은 그를 배신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계산이 느려졌습니다. 정원이 가져올 이름 하나를 계산하지 못했거든요. 정원은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세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부탁드려요. 세훈은 끄덕였고요. 하늘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해라도 그 자리에 왔는데요. 멀리서 정원을 보고 몇 걸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먼저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진실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어머님에게도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공기를 살짝 흔들었는데요. 헤라는 한 박자 뒤에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한 번만 들려줘요. 정원은 오르골을 열어 짧게 멜로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요. 헤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밤에 마음속에서만 부르던 이름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울렸고요. 그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헤라는 손끝을 뻗었는데요. 정원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멈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은 내가 듣겠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난숙은 예정된 멘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결혼식이 무산된 건 그때 정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난숙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바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해. 정원은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차정원이고요. 주영채라는 이름을 빌려 살았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서는 칭찬을 받았고, 누군가에게서는 용서를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거래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더 오래된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엄마이기도 한 분이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이더라고요. 스튜디오는 순간 조용해졌고 난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정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난숙 씨, 저에게 늘 그러셨죠. 오늘만 넘기자고요. 오늘만 넘기면 우리가 얻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요, 오늘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넘기면 저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넘기면 제가 다시 누군가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달라졌는데요. 그 눈빛은 실패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동시에 소유물이 어깃장을 놓았다는 분노였습니다. 난숙은 마이크를 잡고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원은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대가를 제가 치를 거예요. 그때 헤라가 한 걸음 나와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아야,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누군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에게서 자신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미안해서 말이 더뎌지고 사랑해서 말이 멈추는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쉽게 말할 수 없었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정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에서 자신이 할 일은 함께 걸음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세훈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따지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뭔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정원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이름이 수아든 정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그 말은 한 번의 박수도 없이 스튜디오 공기 속에 흡수됐는데요. 박수가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과 선택과 대가뿐이었거든요.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었는데요. 그때 난숙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묵혀둔 자료를 관리하던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안전장치 열어두신 계정이 유출된 듯합니다. 난숙은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늘 우위라고 믿었던 기록과 계산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었는데요. 난숙은 처음으로 화면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버렸던 무언가가 난숙의 목을 조용히 잡았는데요. 그게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단순히 패배감인지 난숙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알겠던 건 정원이 더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구가 자신을 목적이라 선언하면 더는 다룰 수 없다는 걸요. 방송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진태석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거짓말을 했구나. 그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속여온 방식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야망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변명을 책임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비겁함을 계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본질도 바뀐다고 믿었던 셈이었고요. 이제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를 차례였습니다. 진태석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걸음인지 아직 알 수 없었는데요. 적어도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원과 세훈 그리고 헤라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물컵을 마주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물의 맛을 느꼈는데요. 세훈은 안도 때문에, 헤라는 결심 때문에, 정원은 두려움 때문에 물이 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내일부터는 주영채라는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차정원도 잠시 내려놓고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겠어. 대신 내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사과겠지. 세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기다림도 선택이고 선택은 책임이고 책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더라. 며칠 뒤 도시에서는 소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원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정원을 비난했는데요. 누군가는 세훈을 비겁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세훈을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평판은 언제나 양면이었고 진실은 그 양면 사이에서 천천히 자리 잡아가더라고요. 공난숙은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잠적이라고 부를 사람도 있었는데요. 난숙은 잠적이 아니라 정지 버튼을 누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짓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정지는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난숙은 알았습니다. 재정렬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요. 그 일 중 하나가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체온이었고 체온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오래 품으면 체온이 내려가더라고요. 난숙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정원은 서서히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갤러리에 연락해 출품작을 연기했고요. 주영채 이름으로 진행되던 계약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손해가 컸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는 게 이렇게 이상하게도 시원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손해는 벌칙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나는 첫날의 선물이라고요. 세훈은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필요하게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점심은 먹었어요? 같은 문장을 보냈고요. 그 문장들이 정원에게 작은 숨구멍이 된다는 걸 서로 알게 되었는데요. 알면서도 크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말하면 금세 흩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한혜라는 집무실에 오래된 상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작은 리본과 아이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있었는데요. 카드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다 보면 글씨가 손끝으로 옮겨 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라는 그 카드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준비를 하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준비는 사과보다 어렵더라고요. 사과는 말이고 준비는 시간이라서요. 시간은 늘 말보다 정직합니다. 며칠 후 바닷가 마을의 작은 회랑에서 조촐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원이 갑자기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거창한 제목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들이라고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림에는 얼굴 대신 손과 어깨와 뒷모습이 많았는데요. 각 그림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지 않겠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말라가게 하더라고요. 사랑은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오래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 섰고 조용히 문장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 조용함이 정원에게는 아주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응원 같았고 때로는 판단 같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판단을 감수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전시 마지막 날 한혜라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헤라는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섰는데요. 돌아서다 마주친 정원에게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정원은 가만히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대답에는 완전한 수락도 완전한 거부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정만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 인정 위에 서서 나머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느릴 것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후퇴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돌려주고 싶었는데요. 너무 늦었죠. 정원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제가 늦게 왔잖아요. 그 말에 헤라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는데요. 눈물은 죄책감과 안도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훈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자. 기다림은 소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기다림은 신뢰였고 신뢰는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세훈은 구체적인 신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자신이 끊어야 할 관계들, 자신이 마주해야 할 아버지의 그림자까지요. 진태석은 드디어 아들의 초대를 받아 짧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훈은 아주 간단히 말했습니다.
대가를 내라.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는데요. 아마도 그의 생애 처음으로 진짜 대가를 인정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고 공적인 사과일 수도 있고 법적 책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계산을 멈추고 책임을 시작한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남은 어느 저녁, 정원은 오르골을 열고 짧게 멜로디를 들려주었습니다. 세훈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는데요. 웃음은 아직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충분히 견딜 만한 미래에 대한 예고편 같았습니다. 멀리서 공난숙의 이름이 뉴스에 잠깐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그녀를 응징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정원은 잠시 그 소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름으로 하루를 끝내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자신이 선택한 진실 위에서 잠들고 싶었거든요. 사라진 신부라고 불렸던 날 이후로 정원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훈은 그 다짐 옆에서 걸었고요. 한혜라는 그 다짐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바쳤습니다. 진태석은 멀리서라도 그 다짐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공난숙은 언젠가 다시 나타나든 끝내 나타나지 않든 그녀만의 방식으로 대가를 감당하게 되겠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두를 살게 만들었고요. 누구는 사랑을, 누구는 용서를, 누구는 자유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 완전해질 거라고, 적어도 완전해지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정원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는 새로운 방식의 선언이었는데요.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덕분에 내일이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